세 번째로는 로보티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로보주 평단가 27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1%. 체스님, 로보티즈 종목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샀네요. 27만 5천 원. 그 정도면 네,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실 로봇 관련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기는 해서 사실 로보티즈면 LG랑 친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럴 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한 느낌이 사실상 좀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지금 당장 로봇 관련주는 뭔가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거나 매출이 되게 잘 나온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알짜배기 기업을 고르라라고 해도 도대체 뭐가 알짜배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차 쪽 하는 거는 현대차라는 본업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과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 안에서 더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라던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 뭔가 큰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대비 사실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할 거면 손절가나 이런 건 좀 칼같이 잡고 가는 게 좋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면은 27만 5천 원 정도 라인에서 들어갔다. 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요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맞기는 한데 로보티즈가 또 힘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로보티즈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현대차 쪽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추가 매수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로봇 관련주가 도대체 언제부터 좀 힘을 으쌰으쌰 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본인이 뭐 한 2, 3% 먹고 나올 단타 생각이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정말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더 멋진 랠리를 보여서 뭐 전고점 부근까지 혹시 로봇 애들이 순환매가 돌 수 있을까요? 아마 요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890포인트, 900포인트 아까 제가 말한 포인트 있죠. 여기 위로 넘어갔을 때가 2차 전지든 로봇이든 뭐 그런 애들, 제약바이오든 이런 애들이 거침없이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가 넘기 전까지는 2차 전지든 제약바이오든 로봇이든 소부장이든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길게 잡고 막 휘휘 휘두를 게 아니라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줄 때 일부는 챙겨간다. 분할매도 좀 쪼개서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피지컬 AI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보시면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무너진 다음에 테슬라 투매 구간 지나고 이제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과거 하락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480선 위로 제대로 안착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로봇 관련주가 좀 힘있게 이슈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엔비디아의 로봇 이런 이슈가 좀 겹쳐져서 힘을 받으려면 테슬라 주가가 370불 정도 위로 올라가 준다. 여러분들이 자고 딱 눈을 떴는데 테슬라 370불이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의 지속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자리도 못 뚫고 맨날 빌빌거리고 있어. 그럼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방망이를 길게 잡고 뭐 고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보다는 짧게 매매하는 게 좀 중요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 평단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본인 평단까지 올라가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올라간다 그럼 딱 28만 원 정도인데 로봇 관련주가 지금 얘 보면은 원래 이 로보티즈에서 되게 중요하고 강력한 저항이라고 손꼽히는 자리가 대충 한 요 정도 라인으로 보여지거든요. 27만 5천 원? 어떻게 되게 딱 칼같이 거기서 사셨네요. 그러니까 27만 5천 원 라인이 되게 강력한 저항이자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위로 좀 크게 열릴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지지부진 박스권도 이렇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해당 종목이 241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해당 종목이 24만 5천 원 라인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한 28만 원 본인 본전 부근 오면 절반 판다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해당 종목이 241선 아래다. 즉 24만 원 아래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1만 원 때까지도 눌렸다가 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지금 비중 11%에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는 걸 권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보합권 왔을 때 저라면은 절반 정도는 줄일 것 같기는 해요. 로보티즈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차라리 현대차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매력적인 거 LG전자도 분명히 매력적이긴 한데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인데 혹시 본인이 뭐 LG 좋아하세요? 삼성 좋아하세요? 현대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옮기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투자에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로보티즈 가격이 24만 5천 원 지킨다면 본전 왔을 때 절반 판다. 그리고 못 지킨다면 21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보시는 분들 테슬라가 $370 터치를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숫자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칩스앤미디어 들어와 있습니다. 비중 5%인데 평단가는 16,890원입니다. 6천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물타기 해야 할까요? 우리 테디님. 자, 일단 물타기를 해야 될까? 를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은 참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아까 방금 직전 종목이었죠. 페스카로. 거기에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칩셋미디어 그 반도체 설계 회사기도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 테마에 묶여가지고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자율주행이 가야지 이 칩셋 미디어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자율주행이 갈 거? 그럼 지금 저도 말씀드렸고 방금 소 전문가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움직여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움직여야지 그 안에 속한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의 그 개별의 움직임을 바라는 것보다는 일단 현대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라. 그리고 현대차의 움직임, 테슬라의 움직임까지 먼저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 아직 테슬라나 뭐 현대차에서 이렇게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은 칩스앤미디어의 당장 추매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럼 또 그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칩셋미디어에 투자할 그 추매할 그 금액이 있으면 차라리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하셔서 그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간 이후에 뭐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칩셋미디어를 조금 이렇게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칩셋미디어를 추매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한다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칩셋미디어 그럼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 과거 정말 지독하게도 이 박스권 움직임을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뭐 한 2만 원에서 15,000원 사이를 그냥 끝없이 오갔어요. 뭐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 사이를 그냥 주구장창 움직이다가 이제 시장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이제 하락을 보여줬는데 자, 이 하락을 보여준 이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60일선, 이 노란색 60일선을 이렇게 뚫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맞아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칩셋미디어를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저 60일선이 넘어야 한다. 60일선을 넘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 말씀드린 뭐 현대차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60일선을 칩셋미디어가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60일선 넘어선 이후에 한 현재 기준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겠죠. 12,000원 정도 넘어서서 거기서 이렇게 좀 놀고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추매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박스권을 그렸다고 했죠. 그럼 이 박스권의 하단 한 15,000원에서 14,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4,000원은 그럼 원래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은 반대로 항상 말씀드리죠. 믿었던 자리는 이제 강한 저항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14,000원 아래로는 평단을 좀 맞춰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위로 왔을 때 14,000원 아래로 평단을 조절하는 추매를 그때 가서 하시던지 혹은 내가 그 정도 이렇게 사실 맞추려면 1배수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14,000원에 오면은 일부라도 비중을 조금은 줄여내고 다시 그 줄여냈던 비중 뭐 다시 한 번이 뭐 60일선을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팔았던 그 평단가에서 한 5% 정도만 빠져도 다시 사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평단을 조절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되 최종적으로는 14,000원 정도를 이렇게 먼저 생각해서 거기에 평단을 맞추는 데에 주력하셔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뭐 돈을 벌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만 지금 당장 자율주행 단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건 추천하지 않는 것 같네요. 12,000원을 안착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무릇하시고요. 14,000원 아래로 평단가를 맞추시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